교육통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강의는 미국의 교육과정 연구의 흐름을 개관한 것인데요. 그 흐름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강의는 파이너의 분류를 따랐습니다. 파이너는 전통주의, 개념경험주의, 재개념주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전통주의하고 개념경험주의만 소개했고요. 재개념주의는 다른 강의에서 다루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육과정 연구의 동향을 시대적으로 보면 말이죠. 20세기 초에 교육과정 개발이 시작되었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1918년에 보빗이 교육과정이라는 저서를 내놓은 것이 되겠죠. 1960년대 초 또는 1950년대 말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논리적 경험적 교육과정학 정립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로 들어오면서 교육과정 이해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파이너의 용어로 보자면요. 교육과정 개발은 전통주의, 논리적 경험적 교육과정학 정립기는 개념경험주의, 그리고 교육과정 이해는 재개념주의에 해당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전통주의. 먼저 전통주의를 보면요. 교육과정학 발달 초기의 연구 영향으로서요. 테일러가 개발한 조직의 경영 원리인 과학적 관리론을 교육에 적용하려는 입장이었습니다. 선구자는 보빗인데요. 보빗은 전통주의의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요. 교육과정을 독립적 학문으로 만드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1918년에는 교육과정, 더 커리큘럼이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교육행정을 공부한 사람은 생각나실 텐데요. 보빗은 학교행정도 교육과정도 모두 과학적,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렇게 교육과정에서 전통주의는요. 교육과정 연구를 효율적인 기능으로 봤고요. 그래서 전통주의 시대는 교육과정 개발에 치중한 시대입니다. 전통주의자들은 실증주의적 연구를 했고요. 전통주의 과학, 그러면 합리성,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보충 설명을 잠깐 하겠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 이론이나 학문이 성립되고 발전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론이나 학문들은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교육행정도 그랬는데요. 20세기 초에 공교육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공립학교가 많아졌고 따라서 효율적으로 학교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행정이 만들어졌고요. 교육과정도요. 교육행정과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고요. 많은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요. 당장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이나 학문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대체로 처방하는 데 치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립 초기부터 체계화되고 정교한 이론이 만들어지지는 못한다는 거죠. 교육사회학도 마찬가지의 발달 과정을 거쳐요. 실천지향적 교육사회학에서 학문지향적 교육사회학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문에서 이론화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요. 대체로 1950년대 말에서부터 60년대로 접어들 무렵입니다. 이걸 알아두면요. 여러 학문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교육과정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전통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는 타일러고요. 타일러의 또 대표적인 저서는 1949년에 내놓은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책은 교육과정 개발과 수업의 설계 원리를 제시한 책인데요. 타일러의 모형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을 설계할 때 이런저런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제시한 처방적 모형입니다.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 제시하는 절차는 어떠냐면요. 교육 목표 설정, 학습 경험 선정, 학습 경험 조직, 평가로 이어집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타일러를 이미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타일러의 이론뿐만이 아니라요. 전통주의 이론들은 처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일선에 있는 교육 실천가들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겠죠.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요. 지금부터는 개념 경험주의에 관한 설명입니다. 파이너의 분류에서 보면요. 전통주의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개념 경험주의인데요. 개념 경험주의자들은 뭘 주장했냐면 전통주의자들이 교육연구라는 건 과학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요. 이론다운 이론은 아니었다고 비판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주의가 기술적 처방에 치중했고 과학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이들이 말하는 이론다운 이론이라는 것은요. 치밀하고 정교한 이론인 건데요. 좀 더 과학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표현은 달라도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좀 더 과학적이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경험과학적 연구 방법을 교육과정 연구에 적용하려고 했다. 또 경험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인간 행동을 연구하고 교육과정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체제이론 관점의 영향을 받았다. 체제이론, 시스템 시어리라는 건요. 당시에 그야말로 가장 과학적이라고 받아들여진 이론인데요. 여러 학문 분야에서 체제이론을 가지고 연구했고요.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념 경험주의자들의 기여라고 하면요. 물론 뭐가 더 있겠지만 간단하게는 교육과정 연구를 경험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사용해서요. 좀 더 과학적으로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념 경험주의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존슨, 보챔프, 슈업, 워커 등이 있는데요. 워커는 강령 또는 플랫폼, 수구의 설계로 구성되는 자연주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제시한 학자인데요. 이 모형은 수구의 모형이라고도 하고요. 요즘 비교적 자주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통주의하고 개념 경험주의를 알아봤는데요.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교육과정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증주의적이고 경험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마찬가지긴 하지만 둘째, 교육과정 개발의 과학화에 치중함으로써 교육의 가치적 측면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한계 또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인 재개념주의에서 다룰 것입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